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롯데케미칼의 레포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논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롯데케미칼의 1분기 실적이 미국의 한파 등으로 영향을 받아서 잠깐 높게 나온 것 뿐이고 2분기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죠.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내세운 논리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밑줄 친 것과 같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대체 움직임, 즉 중국의 국내 생산을 충분히 늘려서 수입을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걸까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그래프는 중국의 작년 9월부터 12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자체 생산 및 수입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위에 파란색이 중국 내 자체 생산량인데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하여 수입만 줄어든 상황으로 중국 국내 재고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갑자기 5월에 바뀌었고 그를 포착해서 리포트를 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원유값 상승으로 제품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점에서 롯데케미칼의 마진율이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5월 16일, 즉 업로드한 지 3주에서 한 달밖에 안 된 영상의 제목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피크아웃 논리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이 글로벌 에틸렌 증설인데요. 이렇게 증설이 많이 되는데 에틸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도대체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기사에서도 보이지만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에틸렌 300만 톤이 증설된다고 공급 과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에틸렌 가격이 크게 올라가가지고 롯데케미칼의 마진율이 낮아진다고 레포트를 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심지어 하반기에 증설되는 300만 톤 중에 에틸렌 75만 톤은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현대케미칼의 물량입니다. 오히려 에틸렌 체인 쪽에서는 더 수혜를 받을 기업이 롯데케미칼인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 레포트를 내놓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현대케미칼의 이 HPC 설비는 벙커 CU를 재료로 일부 사용해서 현재 설비들보다 원가 경쟁력이 10% 이상 있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서 롯데케미칼의 마진율이 빠진다? 에틸렌 증설분 단가도 낮아지는데 도대체 국내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지 이번 리포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작년 10월 롯데케미칼에 대한 중립 레포트를 내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빨간 선을 통해 한번 그어보았습니다. 적어도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를 올리고 나서 사후에 평가라도 받게 됐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레포트에 대해서는 정말 대처 방법이 없는 게 참 한심합니다. 그럼 여기서 글로벌 플라스틱 소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 이전 2018년 자료인데요. 이 시점에도 플라스틱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포장재였습니다. 이 포장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작년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 관련 통계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점유율이 1년 만에 3%나 늘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거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 비율입니다. 1년 만에 11%에서 14%까지 늘어갔죠. 수치로 3%밖에 늘지 않아가지고 이게 적은 수치로 보이겠지만 연으로 하면 44% 가까운 성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이 저렇게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그냥 판매하는 물건보다 온라인으로 배송을 시키면 포장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건 이 반품 문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률은 평균 30% 이상으로 지난해 반품 건수가 전년보다 70% 가까이 급증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반품을 시킨다는 건 온라인 상태에서 주문할 때
한번 뜯어보고 다시 반품 시에 재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 상승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가장 큰 포장재 부분에서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플라스틱 판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 한번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분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역시 개발도상국일 텐데요. 향후 20년간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사용량 예측치입니다. 향후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 시장이 저렇게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과 한국 간 주요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 차이는 중국과 유럽의 플라스틱 가격 제품 차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해운 동향이 서서히 나아진다면 이러한 제품 가격의 차이는 즉 아시아 기업의 마진으로 남게 될 겁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활동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미국 서부의 기상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이 일어나서 산불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고, 물 부족 상태가 심해지면서 잔디를 금지하는 법 시행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의 이상 상황은 허리케인 등 이상기후 현상을 빈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는데요. 가뭄과 산불 자체가 바다 온도를 더욱더 올리는 데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올해 미국의 기상 관련 사항은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미국 석유화학 제품 가격 급등은 아무래도 한파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사실 그 시작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국 남부의 화학시설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제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으니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JP모건의 금요석유화학 레포트와 오늘 나온 골드만삭스의 롯데케미칼 리포트, 아무리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라지만 리포트 하나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변동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드는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던 한 주였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백신을 접종하는 관계로 이번 주말에는 영상을 올려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접종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